과식. 과식. 근데 과식이 맞는데 왜 그러는 거야? 자, 빨리 쳐 밑줄. 영상 녹화해놓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날이 있어. 그런 거 다시 돌려보면 돼. 알겠지? 오늘 내 지문은 해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지문은 마지막 거 정도? 그 정도 있으니까 부담은 안 될 거예요. 일단 4개까지만 합시다. 선생님 감기 걸리셨어요? 저요. 그쵸? 오늘 좀 코가 맹맹하죠? 네. 진짜. 괜찮아요. 헷갈리셔서 2개밖에 못하겠다. 아닌데요. 4개 다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선생님 저 이중 형광펜은 뭐죠? 이중 형광펜이요.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을, 이중은 분홍색과 노란색이 같이 간 겁니다. 아하. 선생님 분홍색이랑 주황색 섞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무슨 색이 됩니까? 주황색이 됐어요. 알았어요. 반응해줬으니까 됐죠? 근데 파란색이랑 파란색이 섞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파란색이요. 맞습니다. 웃겨. 자, 그럼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면서 와. 앞에 기다려줬으니까. 자, 여러분들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토픽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자, 둘, 셋. 다이의 과거와 현재의 의미. 그쵸? 자, 과거와 현재라고 하니까 분명히 시간의 흐름이 드러났겠습니다. 치세요. 과거와 현재의 의미 잡아주시고, 그래서 쌤이 왼쪽에다가 첫 번째 덩어리는 어느 시점? 과거, 두 번째 덩어리는 현재,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자, 한번 읽어가 보겠습니다. 쌤, 과거라는 거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언제 얘기했어요? 고대. 그래서 과거부터 출발. 자, 그러면 고대 시대 이후로 맨 남성들은 자, 혹시나 모를까봐 알려주는 건데 이가 들어갔으니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복수 주어기 때문에 have라고 복수 동사 나오는 겁니다. 자, 이왕에 말한 김에 잡고 갈게요. 그러면서 엄청 옛날 이후로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무슨 완료 썼네요? 현재 완료까지 썼네요. 오케이, 가보자. 자, 고대시대 이후로요, 남성들은요, neckwear. 이게 뭘까요? 목에 차는 것? 넥타이라는 뜻이요. 자, 넥타이를 아주 다양한 이유들로 차왔습니다. 쌤, 그러면 여기서 이유가 하나라 그랬어? 다양하다 그랬어? 다양해요. 그럼 몇 가지는 나와줘야 다양한 걸까? 2가지. 그래서 뒤에 나오는 sometimes라고 하는 게 이유 1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sometimes와 짝꿍으로 뒤에 뭐 나와 있어요? other, 다른 때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 부분이 이유 몇 번이 되겠네? 2번이라고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유 1번과 2번이지만 어찌됐든 이거는 현재에 차는 이유야? 과거에 차는 이유야? 과거에 차는 이유입니다. 그쵸? 자, 첫 번째 이유 1번은 뭐냐면요. 때때로 its purpose, 그것의 목적은요. was, 이거였습니다. 투부정사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거 수거 표현인데 show만 나오는 게 아니라 show 뒤에 of까지 같이 붙어요. 자랑하다, 과시하다, 떠벌리다 이 뜻입니다. 결국 그 목적은 뭐였냐면요. 자신들의 꺽쇠로 묶어놓자. 내가 가지고 있는 직함이나 계급이라는 걸 떠벌리기 위해서 이렇게 넥타이를 찼었어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냐면 이 넥타이는 단순하게 usually to 사용되곤 했었습니다. 자, 내가 목에다가 바로 수건 같은 걸 걸어놓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땀이 뻘뻘 났을 때 wipe away sweat 모두 없애버려요. 땀을 닦아버릴 수 있어요. 꺽쇠 묶겠습니다. wipe away sweat. 자, 과거에도 계속해서 넥타이는 찼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계급이나 지위를 나타내려고 해요. 늘 흐름에 맞춰서. 그리고 other times. 두 번째는 뭐였어요? 땀 닦기. 오케이. So, 그러니까 how can we explain the continued popularity? 야, 이 계속되는 유명세. 뭐에? 넥타이에 말이야. 이 계속되는 유명세의 넥타이를 언제까지?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쌤 시점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 문장부터 어느 시점? 현재. 그대로 가보자. For years, 수년 동안 패션 역사가들은 have predict that, 배절이야라고 예측해오고 있습니다. 쌤 예로 보니까 수년 동안이니 과거부터 언제까지예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동사 자리에 무슨 완료 썼어요? 현재 완료 썼습니다. 잘한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남성들은요, would stop wearing tie네. 넥타이를 매는 것을 뭐 할 거다 예측했대? 멈출 거다. 금할 거다. as 왜 그러냐면 뒤 가자. 선생님 여기서 as라고 하는 거는 뭐랑 똑같이 보셔야 되냐면 because라고 보셔야 됩니다. 즉 뒤에서 뭐 붙여주는 거예요? 이유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하고 시험 문제 선생님 as 뒤에 빈칸이 빵 뚫려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이유는 넥타이를 맬 필요가 없을 이유를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 보니까 역사가들의 가정은 have little or no function. 넥타이라고 하는 게 사실 아무 기능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나 보지. 여기다가 한 번 더 적어줘요. 이유라고요. 자, 그럼 이거 차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아니까 넥타이 매는 것을 아마 멈추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렸던 거네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삽입 문장의 정답은 몇 번이었어? 4번이었거든요. 그런데 역접으로 뭐 나왔습니까? however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however 위에다 적습니다. 자, 패션 난 이런 애들이 있는지는 사실 처음 알았어. 패션 역사학자가 있다는 건데 그 패션 역사학자들이 프레딕트 뭘 해왔던 거죠? 예측 뭐 하지 않을 거다? 필요하지 않을 거다. 근데 그 예측이 맞아 떨어졌을까? 틀렸을까? 틀렸겠죠. 얘네들의 예측이 틀렸다. 그럼 뒤에 나올 말은 뭐여야 돼? 만약에 또 학교에서 대절 뒤에 빈칸에 빵 뚫었어. 그러면 넥타이 계속 찬다, 안 찬다? 무슨 말 나와야 돼? 찬다. 자, 예측이 틀렸다. 탈 거다, 안 찰 거다? 찰 거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아니야. 남성들은 계속해서 넥타이를 찰 거야. 자, 그러면 현재에는 넥타이를 차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넥타이 자체의 기능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라 그랬어? 없다니까. 그치? 없어서 아마 안 찰 거라고 예측은 했어. 하지만 남성들은 여전히 뭐하고 있기는 해? 차고 있기는 해. 자, 그럼 조금 어렵게 가보자. 실용적인 목적은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예요. 기능이 없어요. 그럼에도 차요. 그럼 실용적인 목적은 없어요. 그래서 뒤에 보세요. because 쌤 묶습니다. 자, 이때 because 이하를 쫙 묶어서 쌤 이 because는요 과거의 넥타이를 차는 이유예요? 현재의 넥타이를 차는 이유예요? 현재. 오케이. 위에다 먼저 써요. 현재의 넥타이를 차는 이유라고 봅시다. 그리고 나온 단어가 뭐였냐면 왜 그러냐면 넥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결 tradition 뭐가 됐거든? 전통이 됐거든. 됐지? 그러면 쌤이 전통이란 단어를 옆으로 한번 빼볼게요. 쌤이 여기서 전통이 됐다라는 저 한 단어의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문제 만드는 거 아주 해성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놀랄 일이야? 자, 그럼 이게 쌤 해석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트레디션에 밑줄 긋고 함축적인 의미로 적절한 거 5개 중에 골라봐. 이렇게 나온다던가. 트레디션에 빵꾸 뚫은 다음에요. 아예 선지를 다 바꾸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전통이라는 의미는 이거지. 사실 현대의 남성들의 넥타이라고 하는 건 자, 김미소가 다시 대답하세요. 실용적인 목적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제 이해되셨죠? 하지만 전통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담겨있는 전통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넥타이를 찬다라는 거구나. 그쵸? 그럼 뭐야? 깜짝이야. 야, 뭐가 와르르 깨지는 소리 아니야? 너무 놀랐어. 그래, 잡아줘요. 정리 좀 하고 갈게. 필기 못한 거 써봐. 정리하고 가자. 나는 그건 줄 알았어. 음료수 떨어진 것 같았어. 깜짝 놀랐네. 좀 재밌었겠지?
그럼 재밌었죠. 하루 종일 커피 냄새 풀풀 나서 머리 아파요, 집 갈 때. 제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남아야 돼요? 어? 오늘 남는 거. 그치, 남아야 되겠지? 왜요? 왜요? 그 지연아, 이제 내가 말하기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설명 좀 해줘. 왜 남아야 되는지? 왜죠? 왜죠? 알죠. 알고 있잖아요. 아, 오늘 이거 하면 끝나요, 수업이? 내 질문하면. 아, 뭐야. 다 정리됐어, 이제? 네. 예빈이도 떨어뜨리고 깜짝 놀랐어. 자기가 떨어뜨리고. 오케이, 다시. 자, 넥타이에는 전통적인 의미가 있다. 실용적 목적은 없다. 그러면 이제 이 뒤에는 현대의 넥타이 안에 담겨있는 전통적 의미가 뭐냐. 이게 설명이 붙어야 되거든. 그래서 타이즈라는 요 4번 뒷문장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묶어. 꺽쇠로 다 묶어서 현대 넥타이에 담겨있는 어떤 의미, 전통적 의미, 그 전통적 의미에 대한 설명이 요 마지막 두 문장 안에 들어갑니다. 됐나요? 자, 그럼 밑에다가 퀘스천 달아주세요. 자, 이런 퀘스천을 우리 어디다 옮겨 적고 대답하는 거지? 봄 노트에 옮겨 적고 답을 스스로 적는 거야. 자, 퀘스천은요, 현대의 넥타이에 담겨있는 전통적 의미를 서술하세요. 현대의, 안 적고 있다 했다. 현대의 넥타이에 담겨있는 전통적인 의미를 서술하세요. 서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서술형이 안 나오더라도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해놔야 돼, 알겠지? 자, 그럼 뭘까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자, 타이, 넥타이라고 하는 건요, 보통 when 입어집니다. for 언제 입냐면, 야, 아침에 그냥 브런치 먹으러 나갈 때 넥타이 합니까? 안 하죠. 근데 회사에서 미팅이 있대요. 그럼 어떠죠? 하죠. 오케이, 뒤에 보세요. for 어떤 경우에 차게 되냐면 밑줄 formal 어떤 경우에? 공식적인 경우에. 그럼 공식적인 경우에라는 건 미소야 자세 조금만 바로 잡아. 약간은 좀 격식을 차려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비즈니스맨이 무엇에 있을 때 work 직장에 있을 때 착용을 합니다. 즉 공식적인 자리일 때 착용을 하고요. 자, or 아니면 뭐일 때도 착용을 하냐면 유니폼의 일부로서 착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승무원 남자 승무원분들 보면 이렇게 넥타이 폐용하고 있는 거 우리 본 적 많을 거야. 조금 더 읽을게. 자, as라는 표현 나왔어요. 쌤 얘는 요 한 단어가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자, 이 한 단어가 접속사로 뭐뭐하는 한 이렇게 의미가 될 테니까 자, 뭐하는 한 월드, 세계와 그리고 비즈니스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야. 그럼 얘들 리더들은 책임감이 큰 사람이야, 낮은 사람이야? 큰 사람이지.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얘를 팔로우를 하고 있겠죠. 그 정도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넥타이를 찹니다. 그럼 내가 넥타이를 찼다는 건 내 계급이 뭐하다는 것도 알려줄 수 있겠네요. 높은 사람이다가 은근히 보여주게 되겠네요. 그러는 한 앞에서 괄호 닫고 이 젊은 executive 전문가들도요, 혹은 젊은 관료들도 will follow them 그들을 쫓아갈 거고요. 즉 그들과 함께 넥타이를 착용하려 할 거고요. 자, 근데 그러면서 ties 이 타이가 will remain popular 여전히 뭐 할 겁니다? 유명할 겁니다. 즉 넥타이는 현대에도 사라질 거예요. 계속될 거예요. 무슨 목적은 아니고요. 실용적 목적은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거든요? 전통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밑에 퀘스천 달았던 게 뭐죠? 현대에 담긴 전통적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럼 이거는 한 단어로 뭐라고 정리하면 좋을까? 힌트를 좀 줄게. 어떤 경우에 찬다 그랬지? 공식적인 경우에 찬다 그랬어. 그리고 보통은 누가 찬다 그랬지? 비즈니스나 월드의 리더들, 즉 지도자들이 찬단 말이야. 지도자들이 차니까 나도 따라서 그거를 찰 거다라는 얘기야. 그럼 전통적 의미는 밑에다 써보겠습니다. 지위나 계급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방정맞게 웃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넥타이 딱 차고 나갔어. 그럼 난 약간 어느 정도 계급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 있어. 이거를 알려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노란 색깔 한번 쭉 훑겠습니다. 자, MEN이니까 단수다 복수다. 대답.
복수. 그리고 과거 이후로라고 썼으니까 무슨 완료? 현재 완료. 마찬가지 수년 동안이니까 무슨 완료? 현재 완료. 자, 여기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that에다 동글.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생각해 볼게요. that vs what 배웠던 거 기억났나? 나요. 자, 스텝 1. 대시냐 와시냐 물어보면 무슨 자리인지 먼저 명사 자리. 자, 이 자리는 명사 자리 OX. 대답? 오, 왜? 프레딕트의 목적어니까요. 그리고 뒷문장 어때야 되죠? that은? 완전해야 되죠? 오케이, 맞습니다. 그럼 이때 that은 무슨 that이어야 해요? 명사절 접속사 that이어야 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 이것 따져가자. 얘들아, stop이라는 동사 뒤에 ing 썼어? 투부정사 썼어? ing 썼죠? 그럼 이것만 질문해볼까? 쌤, 여기는 지금 ing 썼는데요. 만약에 to, were 이렇게 들어가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리니까 썼겠죠. 틀려요. 근데 왜 틀리냐면 ing를 쓰면 쓰고, 그러니까 입고 있던 것을 멈춘다 이 의미인데, 투부정사가 들어가면 뭐뭐하기, 기억났나 봐. 뭐뭐하기 위해서 멈추다 라는 뜻이 되잖아. 그러면 넥타이를 차기 위해서 멈춘다는 거 말이 안 돼? 안 돼요. 반대 의미 되니까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내려와서 5번 문장 한번 보시면, 난 얘 좀 체크했으면 좋겠어. 쌤아, 여기 뭐 나왔네? will. 쌤아, 여기도 뭐 나왔네? 그러면 여기도 뭐 있어야 되는데? will. 근데 이 자리에는 지금 이렇게 한번 써볼까? will이라는 조동사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점점점 여기 숨어 있어요. 뭐 때문에? as long as 때문이야. 얘들아, 이 as long as가 뭐로 분류를 하냐면 조건을 나타내는, 맞아, 부사절 접속사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무슨 시제가? 현재 시제가 무슨 시제를? 미래 시제를 뭐 한다? 대신한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will은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좋아요. 자, 넥타이의 과거와 현재 의미 한번 찾아봤고요. 2번 지문으로 내려가겠습니다. 2개 하고 쉬는 시간 줄게요. 미소야, 정윤이 어디 아프대? 배요. 배? 예. 너무 경박스럽네요, 단어가. 아, 쌤, 근데 똥 마르면 어떻게 해요? 목욕 자고다가? 미리 싸고 들어가. 밥 먹고 보잖아요. 밥 먹고 소화 좀 시키고 하면 돼요. 나 물만 좀 떠올게. 제 사진 먹고 진짜 놀릴 것 같아요. 퇴퇴퇴. 부정 탔어. 퇴퇴퇴. 안녕. 야, 뭘 뿌리고 있어, 용우야. 고3이 창피하게. 안녕하세요. 누구야? 상진이야? 네. 아니요. 그냥 나와서 인사해야지 상진아. 왜 건방지 새끼 저거? 상진아, 어른한테, 그래. 기분 풀렸어. 응. 뭐 누님이랑 안 했는데. 형님 좋아. 귀여워. 얘 안 덮일이네? 괜찮아? 선생님의 고양이가 또 오늘 아침에 급발진을 해가지고 냉장고 위에 올라갔다가 밑에 떨어뜨렸어, 뭔가를. 나 진짜 깜짝 놀래. 선생님은 냉장고에 정수기가 있어.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뜨잖아. 근데 위에서 뭔가 이렇게 시야에 걸그쳐. 그 냉장고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선생님 고양이 몇 킬로라고 얘기했나요? 15kg. 아니요, 15kg 애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평균 고양이 몸무게가 4kg거든요. 우리 고양이는 7.8kg예요. 와우. 봄쌤이 얼마나 먹이는지. 안 먹여요. 제가 걔 때문에 자동 급식기까지 샀어요. 도저히 밥이 커버가 안 돼서. 네, 저희 고양이 어마어마하겠네. 거의 굴러다니지 않니, 그러면? 그 뱃살 땅에 끌어, 안 끌어? 그 뱃살. 안 끌어? 그래? 근데 우리 고양이는, 고양이가 걷잖아. 그 뱃살이 약간 무게중심처럼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이렇게 움직여. 그치? 쌤 이름이 뭔데요? 달. 고양이는 다리, 강아지는 별이. 강아지도 있어요? 별이 다리. 강아지는 무슨 종류인데요? 강아지는 뽀메랑 스피치 합친 거에서 폼피츠. 10살. 쌤 잘 따라요?
따라요? 아, 너무 잘 따르죠? 너무 잘 따르. 물어봐야겠다. 그래, 한번 우리 미소가 걔랑 대화가 가능하다 한번 물어봐요. 걔한테 엄청 혼난 거 같아. 야, 그러면 안 돼. 정박이. 맞아. 점박이 호수의 특징입니다. 스파트 레이크. 근데 오늘 쌤이 약간 여유롭지 않니? 진도 빼는 게? 아니요? 여유롭잖아. 이게 내가 막 더 해야지. 어제 휘경에도 수업 듣고 갔는데, 휘경은 한 타임당 6지문씩을 계속 치고 있어. 시험 범위가 어제 확정이 됐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거의 마지막에는 눈빛이 흐려져 있고요. 이 교탁을 뺏어갔어, 애들이. 도저히 앉아서 내가 못 듣겠다. 저 뒤까지 못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한 명 세워서 듣고, 여기 한 명 앞으로 나와서 듣고, 여기 이렇게 근데 여기 옹기종기 모여서 어제 다 듣고 왔어. 아, 혜성도 이게 시험 범위가 빨리 나와야 내가 그렇게 조지는데 이게 이러고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제 계획은 이거예요. 자, 이번 주까지 1강, 2강, 3강의 문법과 독해는 내가 끝내자. 이거는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를 했고요. 다음 주까지 만약 범위가 뭔가 명확하게 나오질 않는다면 다음 주에 수업은 무조건 모의고사 진도로 바꿔서 진행을 할 건데, 아, 우리 그거 좀 정할까, 얘들아? 다음 주 수요일에 저는 여러분들밖에 수업이 없거든요. 근데 4시 반에 4시 40분인가 반인가 그때 끝나.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수요일만 셔틀은 없어. 없어? 그럼 끝나고 바로 오면 되는 거잖아. 그럼 바로 올 때 몇 시까지 올 수 있어? 6시. 만약에 5시에 끝난다고 가정하자. 학교 종례까지 하고. 5시 학교에서 끝난다고 하면? 한 6시? 그치, 6시 잡으면 넉넉한 거지. 6시. 그러면 6시에 오게 되면 우리가 정해진 수업이 2시간 반이야. 그러면 그 시간만 딱 지켜도 8시 반에 끝내야 되거든? 그게 안 되는 사람 있어, 혹시? 수요일에? 그러면, 깜짝이야. 그럼 이제 손든 분들은 7시 반 원래 시간에 딱 끝내야 되는 거지. 그래? 갑자기? 짜증나네. 갑자기? 밥 먹어야 된다. 근데 선생님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나요? 깜짝 놀랐잖아. 나요? 수어를 넣어요. 너무 놀랐잖아요. 아니 왜? 친구 선생님한테 시험 범위 어디까지냐고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이 벌써 왜 시험 공부해? 아니 그분 그 떠나시는 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시죠. 맞아요. 선생님은 지금 이게 만삭이시잖아요. 누가요? 네. 출산휴가 아니에요? 남자예요. 남자분이세요? 아니 나 출산휴가인 줄 알았어. 그 전세? 아, 다시 오시는 쌤이 출산휴가가 끝나고 오시는 거고. 아, 큰일 날 뻔했네. 아니, 무슨 소리야? 야, 그러면 얘들 일단 쌤 봐봐. 그러니까 다시 우리 쌤 김대훈 쌤인데. 김태훈 쌤. 김대훈 쌤. 뭐 일단 알겠고, 알겠고. 뭐 어찌됐든 누가 가고 누가 온다는 거지? 그럼 되는 거지? 김태훈 쌤 여자잖아요. 전 몰라요. 아, 그래? 자, 오케이. 얘들아, 이거 봐봐. 다음 주 수요일에 이렇게 해야 돼. 자, 일단 수요일에 다음 주만이야. 다음 주 수요일은 6시 시작으로 일단 잡을게. 시작. 그리고 원래 학원이 있는 친구들은 뭐 이날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7시 반에 하원을 하되, 다른 친구들은 7시 반 이후에 하는 건 본인의 완성도에 따라서 하원 시간이 달라지는 것으로 준비를 해와 볼게요. 또 저희 모양 나왔죠? 근데 아마도요,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되면 시험 범위 확정이 아마 될 거야. 아마.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일단 내가 준비할 테니까, 일단 다음 주 수요일은 몇 시까지 모이자? 6시까지 모이자. 이렇게만 해놓자. 알겠죠? 오케이. 자, 요거 하고 또 쉬는 시간 드릴게요. 오늘 진도는 좀 넉넉하니까. 자, 무슨 호수 특징 대답? 점박이. 자, 점박이가 뭐냐? 바로 여기 나오는 스포트 레이크 나왔으면 이걸 점박이 호수라고 부르는데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출제돼서 원래 모의고사형으로는 어려운 문제야. 쉬운 문제야. 쉬운 문제예요. 자, 그럼 이런 게 내신에 변형될 때는 똑같이 일치불일치 나올 수도 있지만 주제 혹은 어법, 요걸로 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특징들이라는 주제 기억해 놓으면서 특징 하나, 둘, 세 가지의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해 볼 거고, 문법, 그나마 조금 굵직한 것들이 눈에 띄어서 그거까지 오늘 잡아볼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한번 가봅시다. 야, 첫 번째 특징을 한번 볼 건데요. 이거는요, 이런 도시의 근처에 있는 캐나다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스포트 레이크라고 하는 건요, 이제 어떤 게 되냐면요, 가장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읽으면 돼요? 미네랄. 그렇죠. 미네랄이 리치 뭐한 거지? 풍부한. 그리고 호수인데 몸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바디라고 하는 건 집합,
집단, 모여있는 것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하면 돼요. 그럼 미네랄이 가장 풍부하게 모여있는 물입니다. 어디서요? 지구상에서요. 그럼 여러분들 1번 선지 내려가 볼래요?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 O야 X야? O구나. 표기는 좀 해놓을 거고요. 자, 그러면서 with high level of magnesium sulfate 이렇게 발음하는데 밑에 내가 써놨어. 뭐라고? 황산 마그네슘이라고 메모해 놓으세요. 그리고 칼슘도 들어가 있고요. 소디움은 뭡니까? 나트륨도 들어가 있어요. 아, 중요한 성분들 다 들어가 있으면서 그 물은요. 즉 점박이 호수 안에 있는 물을 was thought to have healing power. 와,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졌었대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지역에서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부족에 의해서 힐링 파워가 있다라고까지 여겨졌답니다. 자, 바로 이렇게 힐링 파워가 있어. 그럼 내가 몸이 너무 아파. 그럼 거기 들어가면 낫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신성한 장소라고 여겼겠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그 호수를 우리는 세크리드, 뭐한 장소로 봤어요? 신성한 장소로 여겼죠. 그러면서 그들은요. 자, 그럼 쌤 질문합니다. 자, 이때 그들은요, 현대의 그들입니까? 고대 원주민들 받는 겁니까? 원주민들 받는 거죠. 자, 네이티브라는 단어만 상징적으로 끌어놓겠습니다. 자, 이런 고대 원주민들은요, would bath, 목욕을 하곤 했죠. in its mud, 그것의 머드 안에서 목욕을 하곤 했고요. 머드와 워터까지 갈게요. 자, 머드와 물 안에서 목욕을 하곤 했어요.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들어갔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으니까? 치유의 힘이 있으니까 뭐하러 들어갔을까요? 치료하러 들어갔겠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자신이 아픈 질병이나 body ache, 통증 같은 것들을 heal, 뭐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가기로 했었습니다. 자, 잠깐 멈춰서 밑에다 여백에 필기할게요. 특징 1번, 2번, 3번 정리하고 갑니다. 예빈아, 쌤 말 안 빠르니 너? 잘 쫓아오네. 특징 3번. 자, 첫 번째 특징은 뭐였냐면 위치는 어디에 있었죠? 캐나다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했었고, 그러면서 지구상에서 무엇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특징 1번에서 얘기했죠? 미네랄. 그리고 얘들아, 특징 2번은 고대 원주민들이 힐링 파워가 있다고 믿었다니까 언제의 특징을 말하는 거야? 시점상? 과거의 특징이지. 그래서 특징 2번은 밑에다 코멘트로 요거는 과거의 특징이다 이렇게 달아볼 거고, 그래서 내가 세 번째 요거는 밑줄 친 거야. 뭐 나왔어? today 나왔지. 그럼 특징 3번은 언제의 특징이구나. 현재까지 보여지는 특징이구나. 정은아, 이렇게 잡아보자. 자, 특징 2번 다시 정리할게. 자, 그 안에는요, 황산, 마그네슘, 칼슘, 소디움까지 다 있기 때문에요. 물 안에는, 뭐가 있다라고 믿어졌구나. 치유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구나. 그래서 치료를 위해 그 물 안에서 목욕을 하기도 했었구나. 자, 다음으로 today. 오늘날은 어떠냐면요. 그 점박이 호수는요, draw visitor. 누구를 끌어들여요? 관광객을 끌어들여요. 이걸 보러 옵니다. For a different reason.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이죠. 그러면 관광객들이 거기에 갔을 때 뭔가 볼거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징 3번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관광 명소로서도 특징을 보이고 있다. 명소 등장. 이것 때문에 웃었지? 자,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볼거리가 있을까? During the summer, 여름 동안은 말입니다. 그럼 얘들아, 여름이면 완전 해가 빡빡빡 물에 치고 있으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될까? evaporate, 증발하겠죠? 물이 좀 줄어들 거예요. 자, as the lake's water, 그 호수의 물이 evaporate, 뭐 하면서? 증발하면서 해가 세니까 많은 미네랄의 풀, 웅덩이들이 are left behind, 남겨지게 됩니다. 물이 증발하니까 미네랄만 남아있게 되는 건가 보다. 그쵸? 자, 그리고 more than 365%, 하필이면 또 365야? 365개 이상의 pools, 웅덩이들이 appear, 드러난다니까요. in the, 어디서요? 호수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제 봄, 가을 같은 때는 호수가 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은데 물이 증발되어 버리는 여름에는 여러 개의 웅덩이가 보이게 되나 보죠.
그러니까 이해됩니까? 자, 조금 더 갑니다. Those pool, 바로 그런 웅덩이들은요. 그럼 쌤 여기서 말하는 요건 색깔펜으로 연결 좀 하자. Those pool 네모 박스 쳐주시고. 자, 이거는 앞에 나왔던 거대한 미네랄 풀. 그리고 모월된 365 풀. 봄노트 보면 문장이 하나씩 끊겨 있을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자, 얘가 얘로 이어지고 그리고 얘가 얘까지 이어지는 문장의 순서 잡읍시다. 구자. 그리고 그런 미네랄 웅덩이들은요, have 가지게 되는데 a wide range of color. 아, 이것 때문에 그런가 봐. 그냥 미네랄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뭐가 다양해? 색깔이 다양하나 보다.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요.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미네랄의 구성에 따라서요. 365개 이상의 각각의 웅덩이가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다를 거네요. 아마 이게 좀 볼거리가 됐나 봐요. 더 갑니다. solid, 아주 단단한 자연적인 길이랍니다. 그 길이 form이니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 주변에요? around the pool in the place. 그 장소의 풀 주변에 만들어지게 돼요. 아, 물이 다 고갈됐고 미네랄 웅덩이가 형형색색을 띠고 있고 그럼 그 웅덩이 사이에는 단단한 표면이 드러날 테니까 그거를 걸어 다니면서 볼 수 있나 보다. 자, where, 그곳은 어디에 생기게 되는 거냐면요. The water, 물이 증발해버린 곳에서는 단단한 길이 생기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서 only, 오직 hardened, 굳어져 있는 미네랄들만이 remain, 뭐하게 됩니다?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물은 사라지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되면서 미네랄 덩어리들은 무슨 색을 보여요? 여러 가지 색을 보여주네요. 자, 마지막 갑니다. 자, 일반적으로 한 번 더 these four, 이 웅덩이들은 자, 선생님 그럼 저 웅덩이도 앞에 나왔던 those pool을 그대로 화살표 갑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이 웅덩이들은요 보여집니다. 관찰이 가능한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관찰이 가능해요? 6월부터 9월까지만 관찰이 가능합니다. 쌤 그러면 6월부터 9월까지만 관찰할 수 있는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여름이니까, 그치? 자, 이 물이 뭐 해야지 생길 수 있는 거야? 증발해야지. 그러면 6월부터 9월까지니까 6, 7, 8, 9네요. 뭐예요? 여름이 되는 거죠? 아, 물이 증발할 수 있는 여름에만 관찰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구나. 자, 그럼 특징 3번 갈게요. 자, 관광 명소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바로 물이 증발을 합니다. 그래서 미네랄만 있는 웅덩이가 만들어져요. 개수는 몇 개 이상이 만들어져요? 365개 이상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미네랄 웅덩이들은요, 각각 색이 뭐 하게 돼요? 달라져요. 여러 가지가 돼요. 하나 더. 그리고 물이 증발하면서요. 미네랄 웅덩이를 보면서 걸어 다닐 수 있게 뭐가 형성이 되죠? 자연적인 길도 형성이 되죠. 단, 이런 관광 명소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만 보여요? 6월부터 9월까지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정답 선지가 5번이었을 거야. 5번 한번 볼래? 자, 미네랄이 남아있는 장소에 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5번 체크해놓고 남아있지 않은 에다가는 X 쳐주시면 됩니다. 자, 잡았으면 우리 문법까지 빠르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쌤 얘 봅니다. 첫 번째 문장 보면 얘가 주어고 is가 동사가 되는 거거든. 그쵸? 그럼 이미 주어 동사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앞에 들어간 pp는 뭐라고 불러야지 맞습니까? 이미 동사가 있으니까 분사구문이라고 불러야 돼. 근데 이 분사구문이 pp로 쓰였네? 그럼 무슨 형 분사구문이 되는 거야? 수동형 분사구문. 나 그냥 얘네 수동태라는 거니까 뒤에 뭐가 있으면 안 되냐? 수동태니까. 목적어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in에다가 괄호 열어봐. 캐나다 전명구 빠지죠.
near 앞에서 괄호 열어요. 쭉 가서 괄호 닫아요. 자, 괄호를 뺐을 때 남아있는 명사는 없네요. 그러니까 ing 써요. 동사 원형 써요. 과거분사 써요. 과거분사 써요. 그죠? 자, 뒤에 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거죠. one of the 뒤에 최상급 나와요. 그럼 뒤에 붙어야 되는 명사는 무슨 명사죠? 복수 명사죠. 자, 말씀하세요. one of the 무슨 명사? 복수 명사. 3번. 하나. one of the 복수 명사. one of the 복수 명사. one of the 복수 명사. 외워주시고. 자, 다음 내려갑니다. 쌤, 얘도 수거 표현으로 자주 나오는데 be thought 먼저 나오는 거야. 그럼 해석이 어떻게 해야 되지? 뭐뭐라고 생각되다 이렇게 되는 건데 뒤에 무슨 부정사가 붙어? to 부정사가 붙어 있어. to have 이렇게 나왔다 이해하시고요. 쌤, 얘도요, 이미 they would bath라는 뭐가 있어요? 주어 동사가 있어요. 그럼 동사가 있을 때 동사 또 쓰면 안 되니까 그때 쓰는 게 무슨 구문이야? 분사 구문이야. 근데 얘는 consider 뒤에 뭐가 있어요? 목적어가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때 consider는 몇 형식의 쓰임이냐면 5형식의 쓰임이거든. 그럼 5형식이면 주어 동사 뒤에 뭐 나와야 돼?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래서 나오는 게 the lake가 목적어, a sacred site가 목적격, 보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해석할 때 쌤이 이렇게 해석했어. 그 호수를 신성한 장소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아, 5형식이기 때문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모두 나왔습니다. 그러니 능동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으로 ing 쓰는 거네요. 다음으로 쭉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시면 the place,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가 여기 나오네요. 그쵸? 그럼 얘를 꾸며주려고 들어간 where이니까 이름이 뭐죠? 그럼 얘는 관계 부사가 되는 거지, where. 그럼 관계 부사면 뒤에 이어지는 문장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완전해야 되죠. 예, 좋습니다. 자, 내려와서 these pools 뒤에 can be observed 나왔는데 from June to September 얘를 괄호로 묶었거든요. 그럼 뒤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 BPP 무슨 태? 수동태 씁니다. 좋아요. 얘들아, 문법 설명 좀 반복되는 거 느껴지니? 그치? 거의 비슷한 거 나오지. 해석은 절대 이틀을 벗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조금 문법이 약해도요.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버티다 보면 익숙한 것들 되게 많아질 거야. 외우기만 조금 신경 쓰자.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6시에 다시 시작할게요. 더워. 선생님, 저 음료수 먹고 싶어요. Come here, come here. 오세요. 자, 또 우리 매점 가실 분도 오세요. 내신 때는 아주 무한 제공 드리겠습니다. 매점? 예빈이 매점? 그냥 딱 주세요. 안 돼요, 그것은. 응, 네가 학원에 올 때만 줄 거예요. 예. 됐습니까? 예. 자는 음료수라고요. 자, 나 웰컴 기프트로 언니는 3장을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거 드세요. 짠. 먹고 오자. 효빈 괜찮아? 졸리지 너? 나 바람 좀 쐬. 오늘 얼마 안 나가니까 효빈아. 김미소. 아이고. 선생님, 음료수 먹고 싶어요. 일로 와. 혜연아, 말하면 돼. 알겠지? 너도? 오케이.
고생했어. 효빈아 아이스크림도 안 먹을래? 아 그래 큰일이네 우리 효빈이가. 효빈이가 그럼 다이어트 하려면은 저기 잠을 안 자면 되는 건가? 나중에? 학교는 좀 잘 적응됐어 이제? 다행이다. 아서 여기 와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네오쌤. 가자, 네스바 꿀꽈배기. 아니쌤 제가 쟤보다 셔틀런을 10개 더 뛰었거든요. 뭘? 셔틀런을 10개 더 뛰었거든요. 셔틀비가 10개 더. 셔틀런. 이거 왕복으로 날리기요. 아, 근데 등급이 똑같아요. 아 그래? 아, 아까 그 등급 얘기한 거야? 가서 나 QR 여기다 놔둘게. 하고 오늘 풀셋이니까 컨디션 관리 잘하고 들어오십시오. 후후후후. 응? 오늘 남아요? 오늘 나나요? 서아 씨에게 달린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응. 저도 테스트 봐요? 아니요, 자네는 오늘 안 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네, 자네는 앞으로 백업해야 될 강의가 좀 있어요. 그죠? 그걸 좀 해야 되겠지? 저 내일 나와요? 이따가 정할 건데, 이제 토요일에는 우리가,
진도도 백업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막 복습을 위해 테스트를 돌려야 되는 것들도 있어. 그래서 수금 말고 토요일에 더 쓰긴 해야 될 텐데 이제 늘 기준은 할당된 양을 끝내면 시간 상관없이 그냥 끝내면 가는 거야. 늘 나는. 알겠지? 그래서 일단 내일 오는 시간도 오늘 정하고 가자. 좀 내일 오늘 할 거 많아요. 조금 그렇게 했어? 우울한가요? 원경씨. 아니, 우리가 이번 달에 달려야 다음 달에 편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 선생님 막 느긋하게 괜찮아. 우리 아직 3월이야. 이래버리면 니네들 망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정은씨 오늘 약간 그 텐션이 떨어지네요. 괜찮나요? 아저 셔틀런 때문에. 그놈의 쇼트런이라고요? 셔틀런,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 막 이거 가서 찍고 이거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셔틀런이라고 하는구나. 야, 얼마나 또 열심히 한 거야. 지난번에 멀리뛰기에서 박지은이가 막 해롱해롱 하더만. 저도 멀리뛰기가 나뭐 저도 네가 더 높아? 뭔 소리 별로 안 나. 뭐야, 원경이 다 졌어? 다 졌어? 제가 10개는 땄어요. 수도 있어요. 대박이다. 180은 많이 뛰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똑같을 수도 있는데 1cm 높을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고. 아, 그래? 고개 아니면 아침에 삐진거하고 언제? 내일 내일? 한 10시 반 정도부터? 몇 시 오게 무섭다, 야. 내가 할 거 많으면 일찍 와야 돼. 그래. 아주 좋은 태도. 아니 왜냐면 우리는 셔틀런이랑 전부 다 있어. 아까 살짝 물어봤는데 물론 몇 시간 따고. 땅땅땅땅 소시연이 제비하늘 정원이 서연 내일 할 게 따로 있어. 같은 반에 생각도 내가 들었어. 나도 지금 생각했어. 아마 나 같은 반 벌써 같은 반에 된다고. 너무 끈적하냐. 5초 사이인데도 왜 이렇게 성의? 아니, 쌤이 너무 그러니까 나 근데 걔가 안 했어. 나는 진짜 커서도 서로 다르게 나가는 같이 나를 사무실에 없어. 좀 진짜 너가 있어. 선생님 저 엥? 교실 끝나면은 네. 저는 어느 반 보는 거예요? 학기 중에는 계속 내신반으로 운영을 할 거고 방학을 들어갈 때 원하는 뭐 수업이나 레벨에 맞춰서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바뀌는 거는 방학 때니까 기말 끝나고 쌤이 안내를 해줄게. 그 전까지는 이대로. 방학하면 인정에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원한다면. 근데 아마 지겨워서 안 만나려고 할걸요, 서로? 저 연정이 못 만난 지 못 만난 지. 그랬어? 저기 뭐야, 예빈아. 예빈이 패드로 혹시 공부하니? 패드가 있긴 해요. 있기는 해.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 방식이 이렇게 부교재에다가 필기한 다음에 봄노트에 옮기고 이제 이런 방식을 쓰잖아. 앞에 나갔던 것들도 그렇게 하면 사실 가장 좋기는 한데 그게 예빈이가 이제 다른 과목들도 막 공부할 게 쌓여서 시간이 좀 부족하다 이러면 그냥 봄노트에다가 바로 옮기면서 들어도 상관없어. 아, 네. 이해됐지? 지금 안 들은 부분. 그래서 안 들은 부분은 내가 부교재 프린트를 따로 주지는 않을게. 이해됐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 유튜브 들어가면 서아가 좀 알려줘. 쌤 채널. 어디서 보면 되는지. 구매대행 중국어 처음에 나오거든. 걔 아니고 나야 나. 아, 자격증 났어. 나 사회 안 하고 2년 넘었어. 사회 안 하고 영어 어제 홀렉증이 왔다. 내가 3년 영어 막 3등급 아, 쓸데없잖아. 집에 살기만 괜찮거든요. 얼굴 달랐어. 잠을 안 자기면 안 된다고? 단체로 모의고사 보면 안 풀려. 수업이 안 풀려? 이수학도 나 이수 보기 근데 나도 화나. 그거 해보면 자, 그럼 좀 쉬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3번, 4번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밑줄을 좀 먼저 칠게요. 3번도. 밑줄 정답은 1번. 이제 요 3, 4번이 약간 내용이 많습니다. 아까 거보다. 왕영이 또 수업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죠? 따가워요. 뭘 보는 거죠? 포틀레치. 아, 지난주에는 뭐였죠? 그 메일라이드. 아직도 못 외웠어요. 시간. 아까 6시까지라 그랬지? 어찌됐든 이거 안 지키면 나 지금 계속 못 기다려. 딴 애들이 피해를 보잖아. 알겠지? 나 지금 이거 3번째 말하는 것 같아. 꼭. 오케이? 포틀레치. 행사. 응, 포틀레치 행사. 네, 나 토요일에 나오는 거 괜찮아?
꼭 그건 얘기해야 돼. 우리가 아직 고1이라 아 내가 저 여자한테 뭐 안 한다고 하면 저 여자가 너무 잔소리 할 것 같은데 붙잡아놓고 뭐라 하자. 물론 나 저 여자 이꼬르 봄쌤. 근데 그럴 수 있어. 아직은 여러분들이 고1이라 선생님 말이 좀 강압적으로 들릴 수 있어. 근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 다시 말하지만 토요일에 더 나오는 게 나는 너무 부담스럽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한다면 나한테 예의만 갖춰서 얘기해줘요. 그럼 우리가 또 플랜 B를 잡아볼 거야. 알겠지? 근데 대신에 나는 이번 내신 때 학생들마다는 좀 다르겠지만 본인이 해서 아, 나 되는구나 라는 성적대는 만들고 싶어. 그게 1등급일 수도 있고 아이들에 따라서 2등급만 들어가도 만족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한 번 첫 시작을 그렇게만 잡아놓으면 다음 내신 때는 서로가 서로를 믿고 더 잘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번 한 번의 결과가 나를 증명하며 여러분들도 증명하는 그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 좀 더 욕심내서 가는 거니까 꼭 중간중간 쌤이랑 소통을 하자. 힘들고 어려운 게 있으면. 저 토요일에 나는 좋아요. 알았어요. 네. 뭐요? 아니 선생님 근데 네. 선생님의 의견을 하나 궁금합니다. 제발 뭘 붙이라 그랬지. 아까도 선생님 이상하잖아요. 무슨 의견이요? 선생님은 예. 공부하면서 연애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부와 연애요? 그러니까 약간 진짜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 네. 있어?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남자애가 있는데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건 약간 성향 차이인데 맺고 끊는 게 내가 잘한다 하면 연애해도 돼. 전 그런 거 못해요. 못하면 하면 안 돼. 못하면 하면 안 돼. 왜냐면 선생님도 이제 막 대학교 때 막 학교 다니면서 연애하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 맺고 끊는 게 되게 안 돼. 되게 안 돼서 만약에 남자친구랑 다퉜어. 이게 하루 종일 나한테 엄청 큰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러니 손에 일이 안 잡혀. 사랑에 진심이신 분. 아니 근데 뭐 그렇게 지금 보면 그렇게 사랑했던 것도 아닌 것 같거든.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뭐라 해야지 부담이 컸어.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약간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 대학교 때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얘랑 싸웠어. 기분은 나빠. 하지만 난 내 할 건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뭐 병행도 나쁘진 않죠. 다만 3학년 때는 하면 인생 망할 수 있는 거고. 알겠지? 인생 망할 수 있는 거고 팁을 드렸고요. 자, 다시 갑니다. 오늘 진도 여기 2개만 딱 하면 되니까 집중해서 조져봅시다. 자, 무슨 행사요? 포틀레치 행사입니다. 자, 포틀레치 행사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 자, in the past, 과거부터 시작합니다. 자, 과거에 이 포틀레치 이거거든요. 포틀레치라고 하는 건요. was 어떤 거냐? 바로 주요한 문화적이며 경제적인 이벤트였다. 언제? 퍼시픽 노스웨스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메리카 원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이벤트였다. 자, 그럼 꺽쇠로 묻겠습니다. 문화적이고 경제적이었다. 이 말은 포틀레치 행사에는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이벤트였다. 바꿔 말하면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의미가 있었다.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거겠죠? 그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의미가 도대체 뭘까? 이제 이게 이 질문에서도 중요할 겁니다. 달려가 보자. 자, it was 바로 그것은요. a type of gathering. 여러분들 gathering은 모임이라는 명사예요. 그냥 모임의 일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임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일반적으로 hosted, 주최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도적으로 여는 모임이었냐면 by the wealthiest family in the village. 그 마을 안에서 가장 모한 가족이 주최해서 여는 거네요. 부자인 가족이요. 자, 그러면 at the potlatch 이렇게 모였을 때 포틀레치 행사에서는 the host, 주최자는 그러니까 이 주최자는 가장 뭐한 사람이야? 부유한 사람이죠. 부자라고 쓰면 되는구나. 부자. 똑똑해, 역시. 자, 부자. 그 부자는요, would give, 주곤 했습니다. give away,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give가 주다잖아요. 근데 거기 끝에 away가 붙잖아? 그럼 약간 느낌이 이거야. 얘딴 넘어가라. 이런 느낌이야. give away, 던져버리다. 그래서 공짜로 주다라는 뜻도 있고요. 양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공짜로 준 겁니다. 자, 많은 양의 음식과 기프트를 공짜로 줬어요. 근데 누구한테 줬냐면 좀 덜 부자인 애들한테 공짜로 줬답니다. 자, 그러면 부자들이 주최를 해서
덜 부자인 애들한테 음식과 선물을 돈 받고 준 거야? 돈도 안 받고 준 거야? 안 받고 준 거야. 그럼 뭐야? 퍼주는 거잖아, 한마디로. 그치?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바로 이런 내용은, 즉 포틀레치 행사에서 공짜로 이런 것들을 주는 걸 보니까 그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답니다. 첫 번째로 유럽에 있는 애가 observer, 관찰하러 왔을 때 혼란스러웠대요. 왜? 유럽에는 이런 문화가 없으니까. 뒤에 더 봐봐. it, 왜 그랬냐면 이건 seemed to, 어때 보였냐면 물결, impractical tradition, 어떤 전통처럼 보였거든. 실용적이지 않은 전통처럼 보였거든. 어떤 게 이렇게 공짜로 줘버리는 게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한테는 실용적이지 않아 보였거든. 왜? 돈을 주고받는 것도 아니니까. 그쵸? 뒤에 보세요. as, 왜 그랬냐면 hosting a potlatch, 이렇게 포틀레치 행사를 개최하려면, 그럼 개최하는 건 누가 개최하는 거야? 부자. 그치? 그럼 부자가 개최를 할 때 내가 나눠줄 음식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걔가 몇 명일지도 모르고, 그러니 개최하는 비용 자체가 expensive, 뭐 했거든? 되게 비쌌거든. 자, 그럼 다시 이렇게 비쌌기 이유 때문에 개최하는 것 자체가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이거 되게 뭐한 거다라고 결론 내렸네. 실용적이지 않은 거네. 됐지? 그런데 however라고 전환했습니다. 그럼 정말 실용적이지 않은 걸까요?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을까요? 의미가 있었겠죠. 그래서 의미 1번이라고 잡았고 이 자리에 also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몇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위에가 의미 1번, 밑에가 의미 2번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의미는 어떻고 어떤 의미겠어요?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의미일 겁니다. 읽어볼게요. 자, however, 하지만 there was more to it. 그 포틀레치 행사에는 more, 더 많은 게 있었다. then 무엇보다 더 많은 게 있었냐면 단순히 파티를 개최하는 것 그 이상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냥 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의미가 숨어 있었다. although, 비록 그 호스트는, 즉 부자는 would give away, 줘버려야 했지. 공짜로 뭐를? 많은 소중한 물건들을 줘버려야 했었지. 이건 맞는 거지. 그러니까 개최 비용이 expensive한 건 맞아, 틀려? 맞아. 아니야, 맞아. 줘버려야 되잖아. 그럼 내 거를 나눠줘야 되니까 비용은 비싼 건 맞아. 근데 그걸 뛰어넘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야. 내가 이거를 해버리면 비용은 많이 들지만 결국 이런 행사에서 공짜로 주게 되면 그건 부자인 가족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뭐 해줬구나, 높여줬구나. 누구 사이에서? 그들의 이웃들 사이에서 말이다. 선생님, 그럼 이제 등장했네요. 비쌈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나타났네요. 뭘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위를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럼 물결 칩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높일 수 있었구나. 아, 이게 포틀레치 행사에 담겨있는 의미 1번이 되는 거구나. 자, 또한 이 네이티브 애들은 대절이야를 알고 있었는데, 자, 뭐까지 알고 있었나 보자. The situation, 이 상황은 말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핸드폰 뒤집어놔, 지연이란 명소 있는 거. 방해되지? 뒤집어놔. 나도 그래. 공부할 때. 자, 이때 the situation이라는 건 그런 상황이야. 그런 상황. 쌤, 이때 그런 상황은 뭐냐면, 부자가 집중, 행사를 개최하는 상황인 거거든. 근데 얘들아, 이때 부자는 정해져 있어? 그때마다 달릴 수 있어? 달라요. 달릴 수 있는 거야. 맞아. 그래서 부자가 행사를 개최하는 거니까 그 상황 자체가 could later, 나중에는 be reversed, 못 될 것도 알아. 바뀔 것도 알아. 그래서 이전에는 부자가 얘였다면 다음번에는 얘가 부자가 되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뒤에 더 갑니다. One of the poorer family. 아, 가난했던 가족들 중에 한 가족이야. 근데 이 가족들이 뭘 가졌냐면 having grown wealthy. 무엇을 가지게 되었어? 부를 가지게 되었어. 이전에는 가난했지만 부를 가지게 되어. 그렇게 되면 얘가 might host next potlatch. 다음에 포틀레치를 주최할 수 있겠지. 쌤, 결국 얘는 무슨 말이에요? 부자가 행사를 개최하기 때문에 이 부자가 누구인지는 때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거구나. 자, 그럼 봐봐. 예를 들면 늘 부자는 정해져 있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정해져 있어. 그래서 늘 내가 얘한테 퍼주는 입장이야.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얘를 깔보지 않을까? 예, 깔봐. 그치? 그런데 이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그러면 아무리 부자가 개최해서 얘네들한테 주는 입장이더라도 천대하면서 주겠어? 나도 나중에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개념이겠어. 나도 나중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게 무엇에 기여했냐면 바로 언제든지 부자는 바뀔 수 있다라는 상황 때문에 이게 무엇을 가능하게 했냐면 누가 누굴 억누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모니, 균형이 잡혀 있어요. 내가 오늘 주고 네가 오늘 받는 애더라도 우리는 서로 균형을 잡힌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밸런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어디서? 마을 안에서 말입니다. 그럼 의미 2번은 크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공동체 안에서의 균형과 조화를 만들 수 있는 의미가 있었다. 문화적인 의미, 나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줄 수 있었고, 경제적인 의미, 언제든 부자는 바뀌기 때문에 우리 마을의 균형과 조화를 지켜줬다. 됐습니까? 자, 그럼 옆에다 풀어서 씁니다. 문화적 의미 어떤 건지 쓰세요. 경제적 의미 어떤 건지 직접 써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쓸 때는 중요한 게 키워드들이 꼭 들어가야 돼. 그럼 문화적이라는 거는 지위란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 지위는 경제적인 지위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경제적이다라고 하는 건 언제든 상황이 바뀐다. 그러니까 언제든 부자가 달라진다. 이 키워드가 들어가면서 그것이 부자라고 표현을 할까? 부자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으니까 마을의 균형과 조화를 달성할 수 있게 한다. 됐죠? 그래서 1번 선지가 제목이었는데 읽어보면 What was 도대체 뭡니까? Actual purpose of the potlatch. 포틀렛의 진짜 목적이 뭡니까? 이 목적을 쌤은 뭐라고 바꿔준 거예요? 의미다. 이렇게 바꾼 거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문법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도 될까요? 네. 자, 여기 나오는 gathering이라고 하는 이거 모임이라는 명사였죠. 그러니 얘를 선행사로 할 겁니다. 그럼 얘들아, 얘가 선행사면 뒤에 나오는 that은 주격관계대명사가 될 것이고 선행사에다가 수일치해야 되니까 단수인 was로 단수동사 들어가는 거구나. 그리고 자, was에다가 밑줄 2개를 그을게. 비동사 들어가 있는데 뒤에 ing 썼어? pp 썼어? pp 썼어. 그럼 무슨 태라는 거야? 수동태 들어갔구나. 하나 더 가자. 자, 그리고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거든요. 이거 묶으면 뭐 할 수 있었죠? 생략. 그래서 that과 was를 괄호로 묶어서 이거는 뭐 해도 상관없구나. 생략해버려도 되는구나. 다음 거 내려가서 자, seemed라는 동사의 seem에다가 물결. 자, seem이라는 동사는 뒤에 무슨 부정사를 붙여가죠? 투부정사 붙여갑니다. 그래서 뭐뭐처럼 보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고요. 자, 뒤에 나오는 요 than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than은요 뭐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냐면 전치사랑 비슷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럼 than은 전치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 들어가야 돼? ing 써줘야 돼? ing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holding이라는 동명사 써줬구나. 그럼 내가 또 질문할게. 동명사도 명사 자리에 들어가긴 하지만 수식을 해줄 때는 반드시 누구로 수식을 해야 되는 거죠? 부사를 가지고 꾸며줘야 하는 거죠. 또 들어갑니다. 이때 understood 뒤에 뭐 나와 있죠? that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that의 이름은 명사절 접속사 that입니다. 자, 제가 이제 명접이야 라고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까? 이 that은 무슨 자리 들어가 있고 명사 자리 들어가 있고 뒷문장 어떤 거다? 완전한다. 그럼 뭐랑 질문할 수 있다? what이냐 that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오케이. 자, 다음 거 넘어가서 could 뒤에 be reversed 나왔어요. 뒤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BPP 무슨 태예요? 수동태예요. 요게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 one of 더 나왔는데 아까 3번 외쳤던 거 기억나? one of the
복수명사. 그래서 family에 뭐 붙었고 s 붙었어. 자, 요건 괜찮죠? 네. 이때 여러분들 요 중간에 나오는 having grown wealthy 이거 있죠? 자, 요거를 밑으로 좀 빼겠습니다. 뺄게요. 자, 얘가 이름이 조금 중요한데 having pp 썼거든요. 이거 분사구문인데 시제가 조금 복잡해. 이거 무슨 시제라고 부르지? 분사구문에서? 현재 완료? 그 현재라는 말을 빼고 완료형 분사구문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옆에다 써보겠습니다. 선생님, 얘는 지금 having 뒤에 grown이라는 뭘 붙였죠? pp를 붙여 들어갔어요. 자, 이걸 괄호 열고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완료형 분사구문이다 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자. 해석여고에서는 이게 가장 맞는데 분사구문은 언제 쓰는 거야? 동사가 이미 있을 때, 이때 쓰는 거야. 자, 다시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건 언제 쓰냐면 이미 문장에 뭐가 있을 때? 동사가 있을 때. 기준을 이렇게 잡아.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냐면 동사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때. 그럼 여기도 본동사 뭐 있네? might host가 있네. 그러니까 무슨 구문 써야 돼? 분사구문을 써야 돼. 근데 분사구문을 쓸 때도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시제를 좀 봐줘야 돼. 그럼 봐봐. 이 한 가족들이 주최를 한 거지. 그죠? 그럼 주최를 했다는 건 뭐가 됐다는 거야? 부자가 된 거지. 그럼 부자가 되고 나서 주최했겠지. 그럼 부자가 된 게 먼저야? 주최한 게 먼저야? 부자가 된 게 먼저야. 이거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완료형은 무슨 의미인지를 풀어드릴게요. 자, 완료형이다 라고 하는 거는 문장의 본동사. 그럼 쌤, 이 문장의 본동사는 누구죠? might host가 본동사가 되는 거고요. 이 본동사보다 언제 벌어진 일일 때? 먼저 벌어진 일일 때. 됐어요? 그때 쓰는 게 무슨 분사구문? 완료형 분사구문. 자, 이제 한 번만 더 복습. 분사구문은 언제 쓴다? 동사가 이미 있을 때. 즉 동사가 더 들어가면 안 될 때. 그러면 분사구문을 쓸 때도 시제는 어렵다. 지금은 무슨 시제 쓰였다? 완료형을 썼다. 완료형은 뭐보다? 본동사보다 언제? 먼저 벌어졌다. 그러니까 반드시 뭘 쓴다? having pp를 쓴다.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지금 having grown이라고 썼죠. 근데 이게 아니라요. growing. 그냥 이렇게 ing 나와. 그럼 이거는? 틀렸어요. 안 되죠. 무슨 형이 안 되니까요? 완료형이 안 되니까요. 됐습니까? 좋아요. 자, 여기까지 뭐 봐드렸고,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돼. 오늘 힘내세요. 자, 얘가 조금 내용이 있습니다. 쓸게요. 집중 쓰세요. 이거 하고 시험 봐요. 이거 하고 쌤이 안내할 게 조금 있어. 단어도 말로 하면 안 돼요? 싫어. 근데 칼 이거 주관식이라 했지 않았어? 답은 3번. 아니, 주관식 맞죠? 일단 써. 예. 말하면서 쓰면 헷갈려. 유빈아 힘내. 마지막 질문이야. 선생님, 네. 고3이 예뻐요? 저희가 예뻐요? 아예 다 이쁘죠. 또 가면은 내가 니네가 더 이쁘다 하면 고3한테 다 꼰질릴 거잖아요. 저 아는 게 없는데요? 너 있잖아. 뭐? 너 사촌 언니 있잖아. 언니랑 그건 이상해. 근데 이게 나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너희들 얼굴 보잖아 지금? 그러면 20살 때 어떨지가 되게 보인다? 근데 약간 이게 되게 보여. 그 스타일이랑 아니 말로 표현이 어려운데 내 머리에 그려져 이렇게. 전 어때요? 어떤 대학생일지 아주 판타스틱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만 붙으세요. 아주 판타스틱 할 거예요. 개강 파티 해보고 싶어. 그렇지. 개강 파티 너무 좋죠. 그래서 주량 한
6병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좋겠네요. 살아남겠네요. 저는 나중에 와인 마셔요. 알겠어요? 제가 쏠게요. 네, 감사해요. 샘크라방. 선생님 그래. 저거 뭐예요? 뭐? 까만 쬐끄만 글씨. 이거 안 적어도 돼. 이따가 해줄게. 응, 맞아. 자, 보자. 일단 얘는 주제가 3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자, it is necessary. 하세요. 필요합니다. 자, 뭐가 필요하냐면요. recognize. 아셔야 돼요. which feeling. 어떤 감정이 죄책감이 건강하지 않은 건지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나눴네. 첫 번째는 무슨 죄책감? 건강한 죄책감. 두 번째는 해로운 죄책감. 죄책감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구나. 2가지. 그럼 어떨 때 건강한 거고 어떨 때 해로울지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밑에다가 question. 건강한 죄책감과 해로운 죄책감의 차이를 기술하세요. 예? 맞았어. 건강한 죄책감과 해로운 죄책감의 차이를 기술하세요. 박자 딱 맞췄지? 네. 뭐. 건강한 죄책감과 해로운 죄책감의 차이를 서술하세요. 할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으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자. 일단 첫 번째는요. You feel guilt. 너는 죄책감을 느낄 거야. When? 야, 뭐 할 때 보통 죄책감 느끼냐, 얘들아? 거짓말. 그러니까 이 거짓말은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한 걸 알 때, 그래 그만 나와. When you believe, 네가 생각하기에 너가 have done something을 한 거야. 근데 이 something은 좋은 거였겠어, 나쁜 거였겠어. 나쁜 거, 안 좋은 일 한 거 아니까 죄책감 느끼겠지. 그러다 보니까 guilt,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건 can be, 뭐가 되어버릴 수가 있냐면 healthy emotion, 어떨 수 있어? 건강한 감정일 때가 있어. 그럼 쌤, 죄책감이 건강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테니까 아마 내가 죄책감이 들었어? 그럼 그걸 고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경우에는 좀 건강한 죄책감이다 할 수 있겠죠. 자, when you, 그러니까 너가 have actually done something wrong, 잘못된 뭔가를 진짜로 했을 때야. 그때 당신이 느끼는 죄책감은 will help. 뭐를 줘요? 당신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 탓이야. 내가 고치도록 할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그죠? 그래서 help, 도움을 줘요. you, 너가 take responsibility, 목적격 보어 1번, 뭘 지게 하고요? 책임을 지게 하고요. and 거기서 더 나아가서 목적격 보어 2번의 병렬입니다. correct the situation, 잘못된 상황을 뭐하게 만들어요? 고칠 수 있게 만들어요. 자, 그럼 건강한 죄책감은 뭡니까? 간단히 말로 서술하면 내가 진짜로 무엇을 해서 잘못을 해서 뭘 지고 책임을 지고 상황을 뭐 하려고 하니까 고치려고 하니까 이럴 땐 건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반면에 그러니까 무슨 죄책감으로 넘어가요? 해로운 죄책감 봅시다. 자, 반면에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can be, 될 수 있는데 물결, 뭐 할 수 있어요? unhealthy,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맞춰봐. 내가 잘못했을 때 느끼면 괜찮다고 했으니까 잘못하지 않았는데 느끼면 뭘까? 해로운 죄책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뒤에 if 이하를 보니까 야, 만약에 너가요 blame yourself for야. 자, 물결 blame에다가 물결 yourself에다가 a입니다. 자, for에다가 물결 something에다가 b입니다. 자, 뜻은 불러줄 테니까 쓰세요. a를 b 때문에 비난하다 라는 뜻입니다. A를 B 때문에 비난하다.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원래 하는 for는 뭐뭐를 위해서 이 의미가 맞는데요. 고등부에서 쓰이는 for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낼 때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너가 너 스스로를 something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건데 이때 something은 뭐냐면 you didn't actually do. 네가 실제로 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 나오면 너는 건강하지 않은 자신감일 거야. 자, 그럼 for example 예를 들어볼게. 자, 그럼 밑에다가 꺽쇠 열어서 이 예시는 건강한 그 죄책감이에요? 해로운 죄책감이에요? 해로운 죄책감의 예시구나. 해로운 것의 예시 이렇게 줄여버릴게.
자, 그러니까 if your friend, 당신의 친구가 is angry, 뭐가 났어? 화가 났어. 그럼 우리 뒤에 나올 말 맞춰볼까? 내 친구가 화가 났는데 그게 내 잘못이 맞아. 그럼 뭘 느껴야 돼? 죄책감을 느껴야지. 그건 건강한 거야? 그렇지 않은 거야? 건강한 거야. 근데 친구가 화가 났는데 그건 나랑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인 거야. 그럼 이거는 죄책감을 느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쵸? 가봅니다. 자, you may believe, 너가 아마 이렇게 생각해. 내 친구가 화났을 때, you have caused him. 너가 초래했구나. 내 친구가 to feel that way. 그렇게 화나게 느끼도록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even though, 비록 말이야. you didn't do anything wrong. 네가 잘못한 거 한 거 있는데 없는데? 없는데도 말이야. 그러니까 친한 친구면 기분이 안 좋았을 때, 괜히 나 때문에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자, 이때 you might think that, 너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친구가 나 때문에 기분이 상했나 봐. 그러니까 너가 should have done something different. 내가 좀 다르게 했었어야 됐나 보다. 친구랑 밥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내가 괜히 이거 먹으러 가자고 해서 화났나 봐. 다르게 할 걸. 이런 것들이죠. So, 그래서 your friend, 당신의 친구가 would be happy, 행복하게 했었을 것 같은데 이런 후회를 하고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나오면 우리가 흔히 하는 거, 이걸 쌤이 계속 뭐라고 잡아? 통념이다 라고 잡는 거지. 그럼 얘들아, 이건 수능의 구조잖아. 통념 나오면 뭐 나와? 반박이 붙을 거야. 그쵸? 그럼 통념 나왔으니까 밑에 however가 뭐가 돼요? 반박이 되겠죠? 쌤, 그럼 주제는 통념이 주제겠어요? 반박이 주제겠어요? 반박이 주제겠죠? 반박 주제. 결국 이거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거 없을 때도 뭘 느낄 수 있어? 죄책감을 느낄 수 있어. 하지만 그런 죄책감은 건강한 거야? 해로운 거야? 해로운 거야. 자, 많은 사람들은요, have been trained to sing. 이렇게 생각하도록 훈련을 받아왔다, 이 말이야. 뭐하게 생각하도록? 그들이 for the feeling of other, 타인의 감정에 책임을 져야 돼. 라고 훈련을 받아왔대. 여러분들 이거 좀 당연한 거 아니야? 너가 기분 안 좋다고 해서 친구 기분까지 나쁘게 하면 그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 남들의 기분을 존중해주고 남들의 기분에 너도 책임을 져줘야 돼. 그럼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배움을 계속 받다 보니까 그 결과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들이 오히려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어. 뭐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화가 났을 때 그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야.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하지만 unless야. 자, 여러분들 unless는 두 개 단어를 하나로 줄인 거잖아요. 뭐를 줄인 거죠? if, not이죠. 그럼 중요한 건 unless가 있으면 무조건 무슨 문이 돼야 돼? 부정문이 돼야 돼. 물론 너 때문에 화났으면 괜찮아. 근데 만약에 you have deliberately, 너가 의도적으로 그런 친구의 안 좋은 감정을 caused, 뭐한 게 초래한 것이 뭐하다면, 아니라면, 그럼 너가 잘못한 일이 뭐하다면? 없는 거라면, 그런 훈련을 받아서 그럴 수 있지만 잘못한 게 없다면 이렇게 느끼는 것은 unhealthy guilty. 어떤 죄책감이야? 건강하지 않은 죄책감이야. 그러니 it is important to, 투부정사 이하를 하는 게 중요해. That it is not your fault. 너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이럴 때는 건강한 죄책감이 아니니까 말이야. 됐습니까? 자, 쌤 그러면 우리 정리합시다. 건강한 죄책감은 내가 잘못했을 때 드는 거고요. 해로운 죄책감은 내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죄책감을 느낄 때가 해롭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죄책감이 건강한 건지 아닌지를 스스로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제 올라오면 주제를 두 가지로 잡아봤거든. 그냥 건강한 거, 해로운 거 이렇게 심플하게 나오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언제가 해로운 건지를 알자. 그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법을 한번 볼 건데 그 노란 색깔 한 번만 더 들어서 여기에다가도 밑줄을 한번 쳐줄래요? 노란 색깔. 그리고 쭉 한번 풀어볼게. 형광펜이요? 형광펜. 자, 가보자. 쌤 일단 첫 문장에 보시면 이거 봐요. 왜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또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봐라. 주어 나왔고 빌리브 동사 나왔죠. 근데 뒤에 또 뭐 나와요? 주어 동사 또 나와요. 자, 이거 줄여서 말하면
주동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주동. 그러면 중간에 나오는 주동 얘를 묶어서 무슨 절? 삽입절이라고 하셔야 돼요. 다음 거 내려갑니다. When you have actually done something wrong. 보세요. You are guilty will help입니다. 시제 보셔야 돼요. 자, will이라고 하는 건 무슨 시제예요? 미래 시제가 나왔죠. 그러면 그 죄책감이 너가 책임을 지게 만드는 거는 잘못한 일을 한 후에 벌어지는 일이지. 그래서 쟤는 미래로 썼지만 이 안에는 have done이라고 무슨 완료를 썼어? 현재 완료를 썼구나. 한 문장의 시제가 다르면 꼭 건드려요. 잘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 내려가서 이때 help가 5형식이었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 1번이 누구였지? take. 그 다음 목적격 보어 2번이 누구였어? correct. 자, 이 두 가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correct에 s 같은 거 붙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동사 원형의 병렬이기 때문에 원형을 쓰셔야 되는 거죠. 됐죠? 자,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쌤, 요 문장 blame A for B. 누구를? A를 뭐 때문에? B 때문에 무엇하다? 비난하다 라는 건데 뒤에 보니까 something이라는 걸 꾸며주려고 꺽쇠를 묶은 부분이 있는데요. do라는 건 뭐뭐를 하다 입니다. 근데 이 뒤에 do에 뭐가 없죠? 목적어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는 중간에 뭐가 생략된 거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거죠. 그래, 나 이거는 알지? 그 띵, body, one 이란 단어로 끝나면 형용사는 앞에부터 뒤에부터? 뒤에서 꾸며주죠. 그래서 wrong something 하면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something wrong, 얘도 뭐지? anything wrong이야. 근데 시험제 나올 수 있는 거는 something과 anything의 차이를 좀 물어볼 수 있어. 그래서 요거 때문에 밑줄 친 건데 이때는 something을 쓰면 안 돼요. 이유는 무슨 문이기 때문에? 부정문이기 때문에. 아, 부정문에서는 뭘 사용한다? anything을 쓰는구나. 그럼 이 자리엔 something을 쓸 수가 없구나. 자, 내려와서 you should have done 에다가 좀 빼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거 겨울방학 때 외웠던 거 혹시 기억나요? must have pp, should have pp, should not have pp, cannot have pp 이런 거 엄청 많이 외웠어, 재원생들. 자,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자, should라는 동사에다가 have pp를 붙여. 조동사 과거형에다가 have pp가 붙어 들어가요. 그럼 얘는 무조건 괄호 열고 어느 시점 얘기야? 과거 시점 얘기야. 그런데 should는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괄호 열고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 이 의미로 후회의 표현 들어간 거고요. 그럼 쌤 얘 말고 반대 의미도 하나만 기억해 놓을까요? should 뒤에 뭐 붙이면? not, have pp 붙이면 의미가 반대가 됐었죠. 그럼 should not have pp는 뜻이 뭐가 되지? 과거에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해버렸어요. 그래서 의미 달라지면 안 되니까 형태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많은 사람들은요, 길러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오면서 다 다른 사람 감정에도 책임을 져 라고 배워왔어요. 이런 의미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말할 거라 have been trained라고 해서 얘도 무슨 완료 썼어? 현재 완료 썼어. 어머! 그런데 중간에 bean이라는 게 들어가 있네? 그럼 BPP가 되는 거네? 그럼 현재 완료 무슨 태가 되는 거야? 수동태가 되는 거야. 아, 쌤 이것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써드리면 얘들아 트레인이라는 동사는 원래 훈련시키다 이거든요. 근데 이게 몇 형식으로 쓰일 수 있냐면 5형식의 쓰임이 가능해. 그럼 얘가 5형식으로 나오면 train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거고 이때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뭐가 붙냐면 투부정사가 붙어요. 그래서 해석이 목적어에게 투부정사를 훈련시키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쌤, 그럼 얘는 트레인 뒤에 바로 뭐가 붙었어요? 투부정사죠? 그럼 얘는 목적어가 붙은 거예요? 보어가 붙은 거예요? 목적격, 보어가 붙은 거죠? 그러면 누가 없는 문장이 돼요? 목적어가 없는. 그러니 무슨 태 써야 돼요? 수동태 써야 돼요. 그치? 됐죠? 아하.
자, 마지막으로 unless 나왔습니다. 그럼 부정이 없더라도 무조건 무슨 문? 부정문이다. 오케이.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럼 오늘의 진도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할 거고요. 여러분들, 우리 요거 스케줄을 좀 잡자. 쌤이 좀 고민스러운 게 있어서. 토요일에 너희들만 딱 올 수 있는 시간에 열었을 때 내가 가능한 시간이 한계가 있고 그 안에 맞는 친구도 안 맞는 친구도 우리 클래스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에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지면 좋은데 그건 서로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지난주도 해보니까.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요. 매주 토요일에 고정적으로 몇 시에 나올지를 각자 좀 잡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신 끝날 때까지 이 스케줄 그대로 토요일에 자기는 몇 시에 온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스케줄 짜기가 편할 것 같아서. 내 말 이해되지? 자, 그럼 선생님은 언제가 편하냐면 내 스케줄을 먼저 말할게. 혜성은 이제 각자 스케줄대로 토요일에 할 거기 때문에 와서 쌤이 해야 될 걸 미리 공지를 해놓을 거고요. 자료를 싹싹 챙겨서 자기 해야 될 거 툭툭툭 하면서 나한테 계속 검사받고 끝나면 각자 가는 거야. 이동선으로 움직일 거야. 그럼 가장 좋은 건 내가 수업이 없고 애들 관리하는 시간에 오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거 없이 바로바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쵸? 쌤은 토요일에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여기 상주에 있을 거야. 근데 내가 11시부터 3시 정도까지는 진도 수업을 쳐야 되는 클래스들이 있어. 고3 선배들이랑 휘경 1학년 친구들 범위가 많아서. 그래서 요거를 하는 동안에는 내가 와도 바로바로 보기가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원래 우리 해석여고 추가 진도 시간 잡았던 게 내가 몇 시였어? 3시였거든요. 그럼 저는 가장 좋은 시간이 3시부터 7시 반 전까지야. 자, 요 사이에서는 쌤이 계속해서 애들 관리로 돌릴 거기 때문에 601호 문 열어놓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 시간 안에 나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너무 어렵다면 조금 겹치거나 뭐 앞서 뒤서 오거나 뭐 이거는 본인들이 선택을 하세요. 내 말 이해됐죠? 이렇게. 자, 이렇게 좀 해볼 거고 쌤 그러면 도대체 가장 무서운 점은 올 때마다 시간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와야 돼요? 이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아, 획일적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와 준다면 2시간 정도 안에 끝낼 양으로 준비를 해볼 거고 근데 뭔가 수금 동안의 성과가 밀린 게 있다. 그럼 그걸 누적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그때 내가 이걸 안 잡아주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로 넘어가서 또 밀리게 될 거잖아요. 그쵸? 그게 때문에 2시간 about 그리고 밀린 게 있으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 알겠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쌤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시간을 좀 픽스를 할게요. 가능한. 메모를 해야지. 메모를. 자, 해보자. 휴빈이는 몇 시에 올래요? 3시. 아, 그럼 이렇게 하자, 얘들아. 원래 우리 시간대로 3시에 올 친구들. 3시. 3시? 휴빈이. 알겠습니다. 서윤이는 언제 올래요? 서윤이는 몇 시에 올 거예요? 7시 반밖에 안 돼? 너 그 앞에 3시 40분에 끝나지 않아, 학원? 아, 4시부터야? 서연아, 이걸 일찍 오는 건 좀 부담스럽니, 혹시? 그 학원 전에 끝내고 가는 건 좀 부담스러워? 끝내고 오는 게 낫겠어? 7시 반이야? 일단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미소는? 지연이는? 고민, 시연이는? 4시 반. 4시. 자, 그 다음에 정은이는? 원경이? 7시 반 이후에 와도 쌤 봐줄 수 있어요. 봐줄 수 있는데 여기 현장 수업이 일단 우선이니까 조금 기다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우리 그때 클리닉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가능한 나는 빨리빨리 선생님이랑 피드백 받고 싶고 나 왔을 때 나 혼자 있으면 나 집중 안 하니까 나 봄쌤이랑 계속 같이 있고 싶어 이러면 저 3시부터 7시 반 사이가 가장 좋은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왔어 잘 가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가능한 저 타임에 약간 겹치게라도 잡아. 원경이 고민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저기는 서하는? 서하 4시. 다음에 예빈이는 어떻게 할까요? 4시. 지연이 다시?
4시 4시 반이요. 원경이 정은이? 그럼 조금 더 고민해. 그 11시에서 3시 사이에 아예 선생님을 못 봐주세요? 11시부터 3시 사이? 아니야,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 텐데. 근데 기다리고 이런 게 있을까봐. 뒤에 일정 있는데 내가 이걸 못 끝내고 나오면 너가 나 때문에 기다리고 뒤 학원이 말도 안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조금 피해줄까봐 걱정돼서. 좀 있어요. 일단 고민해봐요. 이거 또 잡읍시다. 자, 일단 그럼 얘들아, 우리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렇게 맞춰서 오는 걸로 약속을 좀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은 모고 끝나고 몇 시에 모이기로 했죠? 6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셔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오늘 내가 시험을 보겠다 준비했던 범위가 1강의 첫 번째 독해 지문부터 수요일에 나갔던 3강의 2번 독해 지문까지였고요. 시험 유형은 몇 가지였죠? 3가지였습니다. 1번은 단어 주관식, 2번은 문장 배열, 3번은 어법 선택. 기억나죠? 여기까지인데, 일단 오늘 문장 배열을 시켜보려고 쌤이 좀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성취도를 확인해 보려고. 뭘 자꾸 하죠? 어리저리야. 한번 해보자. 패스 페일의 기준을 삼지 않을 테니까 한번 풀어만 볼게. 무슨 의도인지 알겠지? 패스 페일 안 볼게. 그러면 여러분들도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예스, 현재 시각 7시에 시험지 배부해드림. 알겠지? 문장 배열하는 거야, 쭉 순서대로. 알겠죠? 7시에 해보자. 쓸 거야. 깜짝이야. 1강의 1번부터 3강의 2번까지. 아니, A, B, C 이렇게 배열하는 거야. 문장은 다 쓰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너는 따로 알려줄게. 내가 아까 카톡으로 뭐 좀 보내놨거든? 그거 켜봐. 다른 친구들 공부해요. 핸드폰 넣어요. 핸드폰, 거울. 그치. 잠깐 보고는 다 넣어. 되게 안 좋은 거야, 이거. 하지 마. 공부.